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대학교 충북특수교육과 한채호 교수입니다. 저 제목을 읽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통합교육 시대에 지금 특수학교 왜 만들고 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통합교육 시대이지만 특수학교 빨리 만들어야 안 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통합교육 내가 다 잘 아는데 왜 해야 되는지, 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다 알지만 특수학교도 만들어요. 제가 말하는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특수학교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오늘의 전체적인 논조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우리가 논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해석들을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봐서 이게 특수학교가 정말 이게 필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몇 분을 시간을 제가 흥분하면 이게 점심시간들을 막 넘게 해야 20분 하면 이 슬라이드 한 장에 한 40초씩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만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특수교육을 왜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을 잘한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다 잘, 과장님 계시는데 특수교육 잘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그 다음에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를 들면 논문을 쓸 때 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 삶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특수교육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는 얘기했으니까 특수교육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물어보자. 특수교육, 우리가 그냥 특수교육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은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가?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잘 잡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과 현실적으로 잘 잡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저도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와 또 학문적인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잡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교육을 하는 궁극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토양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광고문에 이렇게 매여서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수교육을 학교에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성공적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하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장애아동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하는가, 이 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사실은 갖습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학교에서 학력 신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아이가 사실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노년을 지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생애가 이 아이의 삶인데 생인데 우리가 학교라는 그 학년기를 뚝 잘라서 학교에서만 뭔가를 이렇게 학력 신장을 하면 되는 듯한 계획과 실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말씀이 아니 학생 교육이 다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노인이 될 때까지의 삶을 생각하지 뭘 그걸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 또는 통합학급 현장에서의 IEP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IEP를 보면 우리가 학년기에 내가 학교에서 이 아이를 맡고 있을 동안의 모든 시기에 쓰이고 있는 것이 이전이나 이후는 사실은 그 계획 속에 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걸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특수교육의 시간의 범위를 이제는 학년기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한 아동이 태어나면 이 전체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특수교육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시점마다. 그 다음에 한 개인으로서의 학생에게 좋은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시간의 범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수교육을 하는 목적이 한 인간으로 태어난 장애 아동이 저는 그냥 편의상 장애 아동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지만 장애의 특성을 가진 아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어떤 장애의 특성을 가진 또는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한 아동이 그 삶의 좋은 삶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특수교육이 접근해요. 그 말은 이 아이가 학년기 동안 그럼 내가 맡아서 해줘야 될 일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 시간에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미래 사회에 그다음 잘 적응해 나가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시켜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특수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교육에서의 대세 통합교육입니다. 정말 대세죠, 대세.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 뭐 한 70% 80%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특수학교에서는 뭐 20% 정도 이런 아이들이 받고 있는데 이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상화 운동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 이 세 사람이 이제 벤크 미켈슨이라는 사람이 뭐 처음 덴마크에서 시작했다가 미국 넘어가서 이 볼펜스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뭐 꼽히었는데 이 세 개를 묶어서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그냥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 다 그래 살지? 다 그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고정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구조와 맞지 않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들의 간섭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의 삶의 이 패턴대로 또는 속도대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이런 우리가 정상화의 생각이 특수교육으로 넘어오면 이제 통합교육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뀌는데 정상화 그럼 우리 통합교육과 또 정상화 운동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장애인 우리는 특수교육이나 장애 아동이 수혜자가 아니라는 사실, 수혜자가 아니라 소비자다라는 사실. 굉장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시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시혜자가 아니고 우리는 딜리버리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배달하는 사람. 당연히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소비자에게 이런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우리는 배달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제 좋은 거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먹으려면 먹고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중요한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상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사실은 문제죠. 이게 뭐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너무 진부한 이야기고 사실 인데 나와서 저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 이런 이야기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 행함이 없는 문제는 이걸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문제가 슬슬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 시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해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 기준이 뭐냐?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 기준이 뭐냐 하면 소비자인 장애인이 또는 장애 학생이 만족할 만하냐? 소비자의 만족도에서 평가 기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뭐 물건 사고 뭐 식당에 가면 다 이거잖아요. 이게 근데 뭐 자기는 열심히 만들었다는데 특별한 뭐 소스를 개발했다는데 내 입에 맛이 없는데 뭐 그 식당을 왜 가야 돼 내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 앞에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계획 세웠다. 정말 과학적으로 했다. 따라해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류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게 통합교육을 그래도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일반학교 교육 환경이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정상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정상 비정상 그런 뜻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의 등교하고 하교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 현장이라고 물리적 환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교육을 지지했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통합교육을 지지한 이유는 아이들한테 이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가도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잘 공급될 것이다. 지원될 것이다라고 믿고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믿고 같이 간 것이지. 만일에 그거 보내놨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적절한 게 안 간다든지 맛있는 게 공급이 안 된다. 맛있는 교육이 맛있는 게 맞는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교육이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두고 잘랐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게 맛있는 곳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맛이 없는 곳일 수 있다. 그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의 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상화 운동이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용어를 쓴다면 학교는 교육의 질을 추구한다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 이론적 통합교육과 현실 통합교육 간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생각해봐요. 통합 자체가 우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 자체가. 이 성공적 통합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개인 요인이라는 말은 학생의 이런 지능, 학업 준비도 등등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하고 환경 요인으로는 인적 환경,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준비 태세가 되어 있냐.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이 친구들을 잘 우리 교실에서 같이 공부할 태세가 잘 되어 있냐. 그 다음에 그 일반 학교에 같이 다니는 부모, 이 동료죠. 동료 부모가 또 이런 우리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다음에 학교 관리자가 진짜 얘도 우리 학교 학생처럼 생각하고 이래 뭐 예산 배정도 잘하고 예산 아까워하지 않고 예산 배정도 잘하고 또 이렇게 잘 챙기고 그지? 선생님은 애들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 챙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물리적 관계는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우리가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정상화 운동의 그 철학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이 나올 때는 좀 결론적인 슬라이드입니다. 네. 또 다른 획일화된 교육이 될 가능성을 지닌 통합교육. 이게 자칫하면 통합교육 그 자체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 또다시 분리교육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게 옛날에 분리교육을 할 때의 그 획일화된 사고방식처럼 또 하나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개별 학생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전체적 집단적 교육으로 특수교육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오신 분들은 다 통합교육의 이 현장 현실이 어떤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공적 통합을 위한 환경 요인들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점수를 매기면 우리 대학에서는 A, B, C, D 막 이렇게 하죠.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막 이 부정 시험, 컨닝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컨닝을 못하게 만들 건가. 그래서 저희들이 속으로는 답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막 책을 아무리 찾아도 답을 쓰기 어렵도록 내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 하면 모든 개인에게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어떻게 재구조하실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되짚고 가야 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 학생이라는 말을 아까부터 제가 좀 쓰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완전 통합의 개념, 철학 자체가 이제는 장애가 있냐 없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는 거지? 어떤 교육적 요구가 특성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들리면 안 들리는 특성이 있는 거지. 쟤는 못 듣는 애가 아닌 거예요. 못 듣는 애가 아니라. 뭐안 귀로 학습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들린다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찾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교육 환경을 재구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론적 통합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사실은 우리들이 제가 이게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특수교육 교수들끼리 모이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우리 이제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정말 통합교육이 큰일이다. 지금 빨리 뭔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는 고백을 하거든요. 고백을 한다. 이걸 다 읽으면 또 말이 복잡하니까 이 남양주의 어떤 가명이랍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매일 경기 신문 나온 걸 따라가 있는데 우연히 학교 교문 앞에 있는데 막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한 걸 귀남으로 들었는데 왜 장애인 특수학교가 아니야? 장애인 학교에 보내지 왜 보냈냐 하는 거야. 왜 보내냐? 다른 애들 피해가 가지 않게 막 이런 발언을 막 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강남대학교 특수학교 지을 때 제가 이제 그 준비위원장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고길이라는 그 어석한 곳에 땅을 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고길이 들어가는 입구에 막 플래카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붙이고 저쪽 산으로 들어가는 길도 붙이고 그래서 막 강남대학교가 갑자기 막 용인에서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플래카드로 막 홍보를 해줘가지고 얼마나 검사해드리고 결국은 못 찍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우리 캠퍼스 안으로 들었어요. 캠퍼스 안에 이제 마지막 비탈 같은데 거기다가 지었는데 그거 짓고 나서 제가 정말 욕을 바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때 제가 기획처장이었습니다. 특수교육과에서 다 해먹으러 가면서 다 해먹기 내 학교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내가 왜 다 해먹으러 가는지 몰라. 어쨌든 총장님이 참
그 이해를 하셔가지고 학교를 지원해가지고 요즘에 용인에 그 학교 만들어 놓고 얼마 오랫동안 학교가 지금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그거라도 안 만들어 놨으면 용인에는 계속 이게 학교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될 뻔했습니다. 이 환경 요인을 방치한 채, 이 개선할 이런 것들이 방치한 채 이물적 모델을 현실에 여과 없이 투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날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 이제 30대 뭐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자리에서 그때도 통합교육 때문에 막 이런 게 붙을 때 경론이 벌어질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지금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무조건 시작해야 통합교육이 시작되지. 그 말까지는 나도 예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없었어. 그 이후에 조치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이 정책 결정자들한테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여기 오면서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정책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조금 약간 이렇게 패배자적인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우리 연구자들도 지금 제가 많습니다. 이 교수 직업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막 이야기 그냥 막 해도 돼. 그리고 책임을 안 져도 돼. 이게 뭐지? 우리 근원일 과장님은 여기서 오늘 조금 질문하시면 대답 잘 못하신다. 왜냐면 근원일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돼. 과장님은 딱 한마디 하면 책임져야 되지만 나는 오늘 막 아무 말이나 하고 가서 집에 가면 내보고 누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게 좋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야 뭐 좀 더 진취적으로 진보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과장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뭐냐면 우리 연구자들도 연구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실제로 우리 장애 학생들의 그 학습권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저부터 없었다. 그런 반성도 사실은 되고요. 이 국립특수교육은 2014년도 현장 특수교육 제21권에 나온 글입니다.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앞에는 그 민간 신문에 쓴 이야기지만 이거는 국립서 하잖아. 경기도도 아니라니까. 국립특수교육에서 나온 책에 보면 뭐라고 쓰느냐면 앞에는 뭐 이렇게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질이 1994년 이래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90년대 이후에 통합교육을 했는데 지금 2014년 오늘 이 시점에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 오늘날 봐도 그렇게 달라진 걸 잘 모르겠다. 그런 넘기려고 했는데 또 과장님이 또 사진을 찍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통합교육 좋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떠냐? 한 학교에 한 명밖에 없어. 우리 제자들이 임용시험 쳐서 합격해서 학교에 발표한다면 어제 그지 막 진짜 뭐 어리버리하게 학교 다니던 애가 갑자기 선생님이 딱 된 거야. 그러면서 혼자 지역사령관이 딱 돼가지고 얘가 막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전쟁도 쳐야 되고 막 일반 학교 선생님하고 또 막 타협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싸우기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막 제일 힘든 사람이 행정실장님이래. 상대하기가.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야기하면 이렇게 서로 선생님들끼리라서 그런지 말이 좀 이렇게 이해도 되고 좀 말도 부드럽게 안 돼. 아니라고 하는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행정실장님은 그렇게 안 한대. 빡 찌르듯이 안 돼.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죠. 23, 4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수염난 행정실장님이 막 이렇게 하면 공포감을 느끼는. 어쨌든 이
개별 학생의 특성이 고려와 특성이 고려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내가 일부러 돈을 크게 했어. 요거도 먹을까봐. 저기 또 어디 가서 지금 무슨 이 시대에 무슨 특수학교 만들자고 하느냐고 말할까봐. 내가 말하는 거는 특수학교 더 만들자는 거야. 특수학교 더. 왜? 특수학교에 가야 될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그냥 일반 학교에 그냥 단기를 넣어서 되면 일반 학교 가지. 그 가까운 일반 학교 가지. 옆에 밥 천천히 먹고 밥 천천히 먹고 난 천천히 쉬고 가면 뭐 5분도 안 걸리는 그 학교 천천히 걸어서 가면 되지만, 그래서 이 특수교육의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특수학교를 대안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을 왜 써놨느냐? 아니 특수학교 만들려면 학교에 갈 애가 있어야지 만들지, 이 사람 무조건 학교 만들자고 하면 되냐? 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19년 교육부에서 만드는 특수교육 통계를 찾아보니까 양적 수요가 증대돼야 되는데 2015년에는 8만 8천 명이니까 2019년에는 9만 3천 명이에요. 이 희한하잖아. 지금 우리 대학에 학생이 줄어서 난리거든요. 우리 교수들이 지금 목이 강당강당합니다 지금. 그런데 희한하게 일반 학생은 준다는데 특수학생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가 발달하면 아이들의 장애를 보는 기준 자체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도 보니까 2018년도에 이 학령 인구가 196만 4,873명인데 2014년부터 평균 1.39%씩 자꾸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2.1%씩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장애 학생이 절대 수가 많아지느냐, 아니면 그동안 이 느슨한 잣대로 이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 않았던 결과인가를 보면 우리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교육 과정별을 보니까 일반 학교에 71.6%, 특수학교에 28.4%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79.94%가, 특수학교는 20.06%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라는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보니까 2013년에 52.1%였대요. 통합교육 그 비율이.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에 보면 20% 이상 증가.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이 통합교육의 질이 20%만큼 더 좋아졌느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보장 못한다. 이게 지금 제가 통합교육도 가야 하지만 특수학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중요한 이 근거입니다. 이 특수학급 교육과정별 특수교육 대상자 배출과 특수교육에 대한 찾기. 이 왜냐하면 특수학교 가면 좋다고 이야기하려고 이게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합교육 받으러 보내는 것보다 특수학교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특수학급의 교원 수가 11,477명이 있고 특수학급의 수가 11,105개. 근데 특수학교의 교원 수는 11,477명인데 26,000명 학생의 학교 수가 177개에다가 학급 수가 4,843개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급당 교원 수가 이게 그다음 1.03명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 통합 장면에서는. 그런데 특수학교에 가면 한 학교에 49명이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명 거의 2명이 하나급당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그 다음에 통합교육 특수교육 교사 1명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5.79명을 지도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수학교에 가면 2.98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보면 지금 특수학교의 교육 여건이 통합 여건보다 사실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 특수 통합교육이 70%에서 또 80%, 90%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특수학교에 대한 요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통합교육이 모든 특수교육 대상의 최적의 교육 환경으로서 역할하기에는 사실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묻는 거 보니까 빨리 마치라는 거예요. 눈치 있네. 제가 나이 들면서 조금 늘었는 게 눈치가 좀 늘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 눈치를 막 보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경기도에는 36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사립 다 합쳤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에 아직도 특수학교가 미설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 계획을 보니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특수학교 69개 학교를 정설 계획 학급입니다. 이 학교 수가 아니고 69개 학교가 아니고 학급을 더 정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평균이 24.46이 아니고 이건 2018년 통계고 2019년 통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8%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아직도 20%에 머무르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군역별로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놓으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 용인 특수학교를 개교한다고 했으나 이 계획 세울 때의 이 표입니다. 아직도 예정입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2000년대 개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개교 여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의왕은 개교 예정이고 지금 우리 앞으로 의왕 의원님은 굉장히 나와서 인사하실 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인사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저 시영 의원님은 지금 굉장히 좀 위축돼. 사실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좀 그런데 이 보니까 재밌었어요. 시흥 광명에 없는 거예요. 구리 남양주에도 이게 없고 어쨌든 이런 곳에도 우리가 빨리 있어야 된다. 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요.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곳에 특수학교가 있어야지.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정상화에서 말씀하셨던 소비자 중심 정책입니다. 저는 이 앞에 이렇게 보니까 연도를 딱 해놨더라고요. 2000년, 2002년 뭐 이렇게 연도를 해놨던데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특수학교 연도가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도 계획 세웠던데 끝나야 그 다음 2002년도를 가지. 그래서 저는 이 연도별 시계열 설립 방식에서 탈피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설립 여건과 의지에 따른 가는 지역 순 설립 방식으로 전환해. 예를 들면 우리 땅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교육청에서 허가만 해주고 예산만 주면 우리 학교 이렇게 짓겠다라고 시장님부터 그 지역 사회에서 이런 열심 있는 제안을 하면 그런 열심 있는 지역부터 학교를 지어나가는 것이 저는 요즘 우리 시대에 맞다 생각합니다. 별 의지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짓겠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제 뒤에 순서가 뒤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는 언제 지어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시흥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곳을 빨리 지어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라도 빨리 학교를 가지. 어디 지역과 관계없이 빨리 학교를 가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지. 이걸 자꾸 이렇게 계획대로 미루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립 후 배치율이 학교를 설립해도 배치율이 20%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은 빨리 여건만 되면 조기에 빨리 이 설립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대표적인 데가 이 시흥 강명, 남양주는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남양주는 지금 20%로 낮은 곳이 두 곳이라 이 말이야. 내가 또 시흥만 쓰려고 하다가 또 감생각이 교수들이 또 마음이 새가슴이잖아. 저 사람이 무슨 시흥에서 무슨 시흥하고 뭐 짜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겁이 덜컥 나가지고 남양주 넣었어요. 이 남양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공차 탄 거지 지금. 어쨌든 저는 이게 이런 설립 비율이 낮은 곳은 빨리 해줘야 돼. 왜? 시흥시가 문제가 아니고 시흥시의 특수 학교가 필요한 장애 학생이 그곳에 못 가고 있는 현실을 빨리 우리가 타개해야 된다는 것이 포커스죠. 시흥시에 만들고 무슨 남양주시에 만드는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다니까 말이 많아지면 빨리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도 알아요. 이론도 알아요. 그러나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분리교육을 주로 할 때의 특수학교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특수학교의 개념은 다릅니다.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한 학교에 거의 50명의 전문가 집단이 앉아 들어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교실에 우리 반 아이 가르치는 데만 쓰면 이 정말 우리 낭비야 낭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특수학교는 가장 큰 특수교육 전문가 집단이 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만일에 시흥에다가 특수학교를 만들면 시흥 광명 지역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달리 뭘 만들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지역 일반 학교의 특수학교 교사들이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냐. 거기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 플랫폼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치료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지원 플랫폼이 돼요. 이걸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지금 우리 관련 서비스 이런 거 진짜 또 내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특수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어느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 강남대학교에서 이렇게 위탁받은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있어요. 장애아동 재활센터 아이들이 그 동네 특수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이게 또 하필이면 특수교육과 교수다 보니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 이 학교에 우리 치료 정보를 다 줄 테니까 너 개별 교육 짠다가 이런 게 할 때 쓰라. 그 다음 학교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뭐 이런 거 좀 가르쳐서 보내라. 학교에서 이거 하기가 여력도 안 되고 불편하니까 좀 애들이 이런 걸 좀 할 줄 알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그럼 우리가 그거 해서 보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막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시겠죠? 싫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낀 장학사님도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그 장학사님도 처음에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디어가 부시잖아. 이게 무슨 예를 들면 거꾸로 학교에서 지역의 그런 장애센터 치료실에서 뭘 좀 달라고 해도 이게 안 줄 판인데요. 먼저 준다고 하니 장학사님 들으면 좋잖아. 또 개별 교육 쓸 때 관련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괜히 막 이렇게 흥분해가 엉뚱하게 과장님하고 저 장학관님들하고 있는 데서
하면서 우리 김연경 선수가 좋아하는 단어인 식빵, 식빵을 이렇게 부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특수학교는 이 전생의 관점에서 그죠? 장애 학생들,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전생의 관점에서 교육과 복지를 융합하는 이런 복지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교육과 연구, 이런 교육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 이런 복지 지원을 정말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특수학교는 과거의 특수학교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특수학교고 특수학교가 존재해야 될 충분한 저는 이유가 된다.